안녕하세요. 포란페 리포터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페라리의 812 슈퍼패스트 차량인데요. 이달의 오너 인터뷰 하시는 욜로 방장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 그 포란페 욜로방은 얘기 들어보면 다른 분들이 욜로방 모임은 되게 나가고 싶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워낙 분위기가 좋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욜로방은 나이 제한을 뒀을까 라고 궁금했는데 오늘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끼리 뭐 꼰대 짓을 하더라도 우리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네. 젊은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나이를 제한을 두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예, 나이 제한을 둠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지금 저는 너무 그렇게 한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너무 꼭 나가보고 싶은데 늘 기회가 안 돼가지고. 네, 사랑씨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아무 때라도 이제 문 두드려 주시면 항상 환영입니다.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나가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사실 이 페라리 차량의 오너로서 이 페라리 차량의 어떤 그 타시게 된 계기나 뭐 느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도 더 소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제가 차량? 이 차를 뽑기 전에 2018년형 991.2 911 터보 S 까브리올레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2020년도에 만난 애고요. 얘가 두 번째 차량.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작년에 뽑은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 우루스. 진짜 포란페. 그쵸.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포란페 차량을 다 소유하고 계시네요. 굳이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신지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사실은 대배기량의 12기통의 자연흡기 차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구나 요즘 이제 뭐 정부 규제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사양화되고 있는 기종이다 보니까 그 로망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거죠. 사실은 이게 계속 똑같이 갔다 그러면은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그래도 타봐야 돼. 타보고 싶다. 경험해보자라고 하는 욕심이 이제 솟구쳐가지고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그렇게 해서 사시고 지금 약 한 3년 정도 차량을 타셨는데, 그러면 사시고 나서 못 샀을까? 이게 후회해 보신 적은 없어요? 후회라고 뭐 저는 그러니까 이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니까 후회를 뭐 굳이 할 이유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정도. 그러니까 뭐 보험료라든지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정도의 약간 뭐 그런 거 말고는 그다지 후회를 하거나 뭐 아쉬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911 차량과 이 811 차량이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차량이 약간 좀 더 펀 드라이빙을 위한 차량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911은 이제 원래 911이라는 차 자체가 스포츠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와인딩이나 서킷을 갖다가 이제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이 크고, 그리고 911은 이제 까브리올레니까 이제 뚜껑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포르쉐 차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연비도 좋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내구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현실적인 쪽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차 911
812라고 한다면 네. 812는 사실은 이게 거의 감성과 로망에 대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진짜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 뭐 차 자체가 뭐 911보다 훨씬 크기도 하고, 그리고 출력도 뭐 자연흡기 대배기량의 그쵸. 엄청난 차량에다가 이게 이제 GT를 표방해서 나온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해요. 편안하고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아까 보셨지만 그 골프채가 뒤에 트렁크에 저 칸막이를 제거하면 2개가 고스란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얼핏 봤는데 아까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차량을 얘기 나누시는 걸 들어보니까 GT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 이게 왜 GT일까? GT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골프백. 근데 제가 그 욜로방에서 사진을 몇 번 봤었는데 골프장 모임을 하시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이 차량을 몰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 골프백이 실릴까? 그러면 이 조수석에는 골프백을 실으신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뒤를 얼핏 딱 봤는데 뒷자리가 엄청 넓은 거예요. 그렇죠. 저 칸막이를 제거를 하면 골프백 2개가 이제 세로로 2개가 들어가고, 보스턴백도 실리고, 보스턴백도 사이에 이제 2개 정도는 충분히 우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두 사람이 골프장하고 이제 뭐 간단한 여행 정도를 쉽게 갔다 오기 딱 좋은 차예요. 그래서 GT라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트랙에 들어가는 그런 GT하고는 그런 GT랑 다른데 그쵸. 차 자체 용도로 얘기하는 GT 그란투리스모라는 뜻에서는 완벽하게 맞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진짜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주말 뭐 이런 드라이빙을 할 때 911이랑 이 차가 있으면 물론 약간 뭐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브랜드의 약간 좀 그 고급화가 있으니까 하차감이 훨씬 이게 그 부분에서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포르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지만 근데 이게 말씀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게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걔는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퍼포먼스에 좀 더 중점을 주면서 좀 더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좀 더 감성적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를 갖다가 이제 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누구를 어떤 애를 선택을 해야 할까.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을 지금 몇 년째 해보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결론이 안 나요? 이게 사용 목적도 그렇고 하여간 이게 너무 다른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성향의 차이기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뭐 똑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걸 둘이 같이 나란히 눈앞에 놓고 보면 너무너무 다른 차여서 뭐가 더 낫고 뭐를 선택할 수 있겠다, 그게 쉽게 답이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 페라리 812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워낙 그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GT라는 거 있어서 그런 편리함?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중에서 방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만의 특별한 가장 큰 매력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큰 매력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다른 그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6500cc 대배기량의 12기통의 수분 구동의 자연흡기의 이런 그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구경조차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마지막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감성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차량을 보통 운전하실 때는 좀 속도감을 더 즐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좀 더 천천히 움직이면서 좀 경관이나 아니면 배기음 뭐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이제 낮은 속도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낮은 톤의 배기음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걸 RPM을 갖다가 이제 9000rpm까지 올리게 되면 하이톤으로 이제 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운드가 다채롭다고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제가 음악을 안 틀어요. 이 차를 타면 그래요? 음악을 안 듣고 배기음을 그러니까 즐기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지금 일부러 이제 매뉴얼로도 운전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도 오늘뿐만 아니라 거의 드라이브 즐기실 때는 이 차는 매뉴얼로 운전을 하시는 네, 거죠? 거의 한 아. 98%뭐 그렇게 아, 매뉴얼 할 그래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주간 단속 뭐 이런 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속도 맞춰놓고 이게 이제 그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있어가지고 네. 속도 맞춰놓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오토로 넘어가거든요. 뭐 앞차 따라가고 그게 이제 지나면은 또 이제 매뉴얼로 해서 조금 밟아주고 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진정한 이 드라이브를 제대로 즐기시는 모습이 아닌가. 예. 원장님께서 뽀람페 그 욜로방을 꾸리셔서 지금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한데 얼핏 듣기로는 뭐 직업이 욜로방 방장이라고. 예, 욜로방 방장의 직업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애착을 갖고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뽀람페 동호회 회원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긴 하겠지만 동호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나가보고 싶긴 하지만 좀 두렵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모임 자체가 이제 네.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아, 그거에 대한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네. 분들이 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셔라. 한 발자국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차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갖다가 좀 자기가 먼저 한 발짝 나서서 손을 내밀어야 그게 네. 저희가 그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너무 쫄지 마시라고요. 쫄지 말고. 네, 사실 동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끼리 약간 좀 더 편하게 이해관계를 떠나서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되게 좋은 이렇게 인연을 또 만날 수도 있는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셔가지고 드라이브 함께 참여해주시고 인터뷰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저기 사랑 씨를 빨리 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다음번에 또 멋진 인터뷰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